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증시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장 기분 좋은 상승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700선을 회복하면서 기분 좋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양자, 암호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반도체 주들만 상승부를 켰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은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 일상에서 어떤 종목과 테마를 살펴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일상에서 전략들 그리고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살펴봐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 50분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시장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득 보실 수 있는 기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방송 공략주 수익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사실 시장 흐름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이스트소프트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 주인공 종목이죠. 이 종목을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공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무려 76% 그리고 90%라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수익률을 역시나 안겨다 주셨고요. CJ 시푸드라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도 소개해 주시면서 14.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라는 겨울철 수혜주로도 15.7%, 아모그린텍이 21%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주 다양한 테마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공략주로 앞으로 2025년 새해에 수익 가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일을 하나 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틀간 한 4% 증시가 4% 오. 상승 나오면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아, 그래요? 세계 1위랍니다. 이거 보고 좀 스타트를 네. 쭉 이어가서 상승 가도를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던 거예요. 작년에 뭐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다른 미국 나스닥, S&P 뭐 이런 데에서는 계속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계속 힘이 없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태다. 외국인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뭐 이쪽에서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흐름이 2025년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게 잘 될까는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시장이 시장인지라 그리고 대통령이 후보로 일단 누가 올라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뭐 그 사람밖에 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 사람 외적으로 딱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쪽에 관련되어 있는 녀석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2025년도 상반기에 집중을 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이 조금 따뜻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좋은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국내 증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정치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정책주를 살펴보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정책주를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공략주까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간략하게 정책주를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2025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시장에서는 상저하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상저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국내 증시가 물론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계속 상승만 나오면 좋겠죠. 네.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발 이제 좀 상승 나왔으면 네. 좋겠다. 삼성전자 제발 10만 전자 가고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똑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제가 없는 말 거짓부렁하면서 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이게 언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은지는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좀 추려지고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정치적인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윤곽이 나올까요? 그럼요. 이게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도 다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 뭐 올해는 좋을 거다, 올해는 좋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올해는 당연히 저번 연도보단 좋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나아지겠죠. 왜냐? 계엄령 선포하고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애도 기간도 갑자기 생기면서 누가 우리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같아도 일단은 약간 꺼려질 거예요. 네.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2021년도, 2022년도 이때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시기, 물론 그때 당시 이제 뭐 코로나 다시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되살아나면서 상승하던 그 시기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뭐 8만 전자, 9만 전자 간다, 뭐 이러면서 코스닥이 지금 700선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 이야기 나왔었냐면 천스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천스닥 간다, 우리 천스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작년보다 12월, 11월 이때보다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개선이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쭉쭉쭉 상승은 잘 모르겠다. 그거는 대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 대선에 또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또 이제 정책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증시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남겨주셨는데요. 2025년 시장은 우선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 더욱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에는 이 정치적인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는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전략들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전략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시장 상황도 살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일부 종목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정책주 준비해 주셨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제가 원래 원체 안 좋아해요. 그러게요. 원래 원체 예전에도 뭐 AI 5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올 정도로 기술주 아니면은 뭐 맞아요. 미래지향적인 성장주 이미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런 녀석들을 제가 좋아하고 막 맨날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 어떠냐 뭐 이번에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어차피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주들도 저는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하지만 이럴 때는 좀 봐야지 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봐야 하는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정치적으로 뭐 좌우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분쟁을 하면서 뭐 다툴 때 뭐 어디는 뭐 친환경 정책 어디는 뭐 아니다 아직 뭐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막 이렇게 붙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공통 분모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그게 바로 출산이다. 출산. 출생이다. 출생. 이게 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인구 절벽으로 뭐 일본에서도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1위입니다. 1위. 우리 1위예요. 뒤에서 1위. 뒤에서, 출생률이 뒤에서 1위. 0.72, 0.68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맞아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큰일 나긴 했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 몇십 년 기다리면 북한에서 천천히 그냥 내려오면은 남한에는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정도로 뭐 인터넷 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었죠.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망해가고 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닥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은 바로 저출생, 저출산 관련주, 테마주입니다. 이게 저출생 대책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 네. 정부가 7월 달이었나 9월 달에 인구부를 설립을 하겠다. 인구부를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행정부에서 제2위의 그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그거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구 전략 기획부인데 이 인구 전략 기획부를 설립을 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인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인구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오.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은 애를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해가지고 인구 절벽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중점적인 생각을 가진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또 우리나라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지고 있느냐. 사실 아이를 그 앵커님께서 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네. 그 앵커님 주변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좀 뭐 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아이를 앵커님 생각으로는 아이를 네. 왜 안 낳으려고 하는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생각보다 애를 키우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친구들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 직장에서 경력 단절. 네, 잘린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네. 신기하게 나는 그 기혼자다라고 네. 하면은 면접에서 자릅니다. 아, 맞아요. 네. 저도 이걸 듣고 네. 너무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아기의 유무와는 그쵸, 상관없이 상관이 그냥 없이. 기혼자면 일단은 맞아요. 안 그냥 뭐 보더라고요. 저는 아이 낳을 계획이 없어요. 전 딩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네. 뭐 그거 어떻게 하냐. 그렇죠. 뭐 갑작스럽게 생겨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맞아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가장 신경 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경력 단절.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뭐 돈 많이 준다, 뭐 계속해서 지원금을 계속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되겠냐. 라는 마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예전에 그 베이비붐 시대 때는 다 부자였게요. 다 부자. 한 집에 막 7명, 8명, 9명씩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었다. 뭐 어쨌든 잠깐 좀 딴 이야기로 샜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경력 단절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리고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이제 나는 나로서 살고 싶지 내 아이의 부모로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우리나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육아휴직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주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라.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구 전략 기획부를 설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지금 추진을 되고 있었는데 추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수장이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적 차원으로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뭐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부 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 전략 기획부 장관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일단은 행정부처에서 제2위의 파워를 가진 그 장관으로 명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 기초 자료 뭐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인구를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몇십 년 전에 일본과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것들을 중국 측에서도 똑같이 밟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대한 일본 쪽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건 벤치마킹 하고 우리가 중국 측에서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해주면은 다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좌파든 우파든 뭐 갈라치기 뭐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대선을 다시 한다. 굉장히 빨리 돌아왔잖아요. 네. 굉장히 대선 시즌이 빨리 돌아왔는데 한 2, 3년 만에 바로 돌아온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 대선 테마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일부 종목이다.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 총선을 한다, 대선을 한다 하면은 오르는 종목, 오르는 섹터가 바로 그 저출생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부 종목은 저출생 관련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종목은 저출산 관련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이 정치 테마주를 거의 가져오시지 않는 분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이 저출산 관련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주를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 역시나 정치적인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정책 관련주들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정책 관련주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정치 테마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정책 테마주, 이 정치 테마주를 공략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또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저출산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어떤 종목이고 언제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저출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낳는 그거예요. 요만큼 반등했죠. 요만큼 반등하고 있다곤 하는데 그러면 더욱더 정부 쪽에서는 좀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저출산 관련주도 좀 상승이 나올 건데 오늘 기업은 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네. 0세부터 7세까지 사용을 하는 오. 모든 것들. 모든 것이요? 그렇죠. 이 0세부터 7세까지 오, 이거 약간 그 생각을 싹 하면은 네.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0세부터 그거죠.
그래, 다 알려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다 알려드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0세부터 7세까지 하는 모든 것들, 아이에게 그 케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회사가 설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라인들 자체는 약간 스킨케어 쪽, 그리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의 스킨케어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그래요? 조금 떨어지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 좀 공략하기 좀 위험한 건 아닌가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네. 제약바이오주에 그 아.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아, 거의 없죠. 거의 정치 없죠. 테마도 마찬가지죠. 정치 테마는 더하죠. 사실상 뭐 당장 내일 모레 상장 폐지가 돼도 일단은 내일 상한가 먹으면 되는 거니까. 네. 약간 그런 마음이 물론 이 종목은 상장 폐지되거나 그럴 정도의 위험은 전혀 없는 아, 그럼요.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궁중비책이라는 그 키즈라인, 이거 뭐 다 설명 다 알려드립니다. 공중비책이라는 그 키즈라인 스킨케어 쪽에 그 뭐 또 우리나라에서 잘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잘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 쪽에다가 위생 관리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다가요? 중국에다가 그러면은 허가를 받았어요. 중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중국에 이제 판매를 하죠.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거고, 중국 측이 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수십 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폭의 그 수요처를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중국에서도 요새 아이를 잘 안 낳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2030 세대에게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네. 왜 애 안 낳냐? 애 낳아라. 라고 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도 심각한 인구 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궁중비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종목은 제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해볼 텐데, 뭐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관련주가 이제 원래 한 2년, 3년 후에 제가 네. 소개를 좀 해드릴까 했었던 종목인데, 갑작스럽게 12월 달에 뭐 그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관련주를 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입 여자 1명당 %인데 지금 이게 꼴찌입니다. 회원국 합계 출산율이 평균이 1.58이에요. 1.58. 이게 물론 한 3년 전 자료, 3, 4년 전 네. 자료긴 한데 1.58,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떨어지긴 했어요. 네. 전체 조금씩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평균치 1.58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좀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진짜 나라가 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고 있는 거지?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지금 0.81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2024년도 기준 0.72입니다. 72. 0.89가 또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다. 야, 일본은 참 그 1.3이라고, 야, 우리나라 출산율 많이 떨어졌다 하면서 1.3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만 돼도 너무 일단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회원국 그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이 꼴찌를 달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천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은 네. 만 20세까지 1억 원 정도 준다고 하거든요. 오, 그래요? 조금씩 해가지고 꾸준히 주는데, 제 주위에서 제 친구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가 아이한테서만 한 달에 한 120인가 그냥 현금으로 계속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 오. 이를 말하는 거 보고 120 정도면 생각보다 많이 괜찮네. 생각보다. 그쵸. 네. 이게 한 1억 원 정도 가량을 계속 꾸준히 주는 거니까 한 10년 전쯤이었나? 꽤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허경영 의원이 네. 이야기를 했었던 게 1억을 주겠다. 오.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주겠다. 그걸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잠깐 헛소리 잠깐 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책이 굉장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일부 종목 저출산 관련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출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올해 합계 출산율 0.74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0.68명에서 0.72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서 이 합계 출산율이 0.74명 예상된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관련주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정책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로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부도 올해부터 이 저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출산 관련주를 지금 시점에서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기업은 아이들의 스킨케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유아 자외선 차단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필리핀 시장까지 진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출산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기업 꼭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종목 저출산 관련주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치열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저출산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 안에서도 뭐 이 종목이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아, 대장주예요? 대장주고 한 번 움직일 때 굉장히 잘 움직이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오. 일단 차트를 제가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네. 사실상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이 변동성이 가장 최근에 또 크게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았나. 사실상 뭐 12월 초에만 돼도 이슈들이 터졌었잖아요. 그 이슈들이 터지면서 바로 변동성을 키워줬었던 종목입니다. 오, 올라갔네요. 그쵸. 이게 뭐 이유도 물론 뭐 중국 쪽에다가 뭐 허가를 받았다 뭐다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뭐 탄핵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또 최근에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던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하락을 계속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 번씩 크게 올라옵니다. 물론 제가 한 5,5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5,9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6,000원 조금 덜 되는데 5,500원대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는 스무스하게 오. 올라갈 것이다. 한 30-40% 이상은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차트 자체적으로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져주긴 했지만 지금 잠깐 단기 급등 이후로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는 뭐 사실 예전에 그 전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탄핵안을 해결을 하려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90일 정도 걸렸었나? 어쨌든 꽤 걸렸었거든요. 한 3달가량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치적 이슈들, 내부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 이슈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계엄령을 그 불법 계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핵안이 좀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이제 어떻게 좀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은
바로 순식간에 이제 대선 유세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번 공약으로는 바로 아. 선거철이 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 조금 눌릴 수는 있겠죠. 조금 네. 눌릴 수는 있겠으나 좀 눌려도 바로 스프링처럼 콩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만약에 눌리지 않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네. 쭉쭉쭉 상승 나갈 텐데 이 종목이 예전에 19,000원인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힘들더라도 못해도 탄력만 잘 받아서 선거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한 8,000원, 9,000원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이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도 대선 공략주 테마주로 정치 테마주로 요 녀석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략주에 대한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 안에서도 대장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출산 관련주 대장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략주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기업은 조기 대선 수혜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저출산 관련주를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종목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어떤 종목이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전략들 실시간으로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생방송 시간 딱 20분 남았으니까요. 20분 안에 입장해 주셔야 두 가지 공략주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차트도 보여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좀 정책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조기 대선 이후에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팔아야죠. 전에요. 그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게 네. 물론 뭐 그 이후로도 상승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다들 아시다시피 힘이 뒤끝발이 네.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0% 상승이 났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매도 네. 시기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매도 타이밍까지도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조기 대선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0% 정도 이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30% 정도 상승이 나왔을 시에는 미리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2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공략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증시콜라텍 최근 생방송 공략주 수익률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면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수익률에 있습니다. 무려 70%, 90%, 40%대의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으로 76.5%, 91.6%라는 수익률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AI 챗봇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모그린텍 전기차 관련주로 소개해 주시고 21%, 덱스터라는 종목은 OTT 콘텐츠 관련주로 소개해 주시고 무려 47.8%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CJ 시푸드도 14.8%,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소개해 주시고 45.6%라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생방송 두 가지 공략주 모두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부 종목과 2부 종목 모두 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2부로 넘어갈까 합니다. 2부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물론이죠.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사실상 뭐 오래전부터 네. 언제 할까, 언제 좀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까 생각을 계속 해왔었던 종목인데 네.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미국 주식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요? 그렇죠. 미주인가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고 네. 일단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네. 저도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황스럽네요. 저도 계속 우리나라 거 좋은 것 이렇게 네. 하고 싶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뭐 그 계엄령부터 해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게 물론 기저효과를 통해 가지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이게 뒤끝을 계속 뒷심을 발휘를 해가지고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의구심이 언제 해소가 되냐?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책 방향성을 보고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 나오냐 마냐 이거에 좀 따라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약간 위험하다, 좋지 않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움직이는 미국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웬만하면 미국 종목 잘 안 하는데 네. 도저히 국내 증시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때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미국 증시가 워낙 또 올랐다 보니까 혹시 이 종목들도 좀 오른 게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의미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막 테슬라 뚝 떨어졌을 때 네. 그냥 테슬라나 사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테슬라가 한 2배 됐더라고요. 그 한 80% 올랐더라고요. 80-90% 올라가지고 이거 보고 진짜 테슬라가 훨씬 낫겠구나.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2부 종목이 주식이긴 한데 약간 좀 펀드입니다. 펀드라고 하면은 뭐야 뭐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뭐 테슬라처럼 한 80%, 100% 오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오릅니다.
네? 그렇게 안 올라요. 죄송하지만 아니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은 테슬라처럼 70%, 80% 오르는 종목을 원하실 텐데. 그런 종목은 네. 일부 종목에 드렸잖아요. 아, 그러면은 2부 종목은 7, 80% 정도는 안 됩니다. 아니지만 안 됩니다.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이게 일부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부 종목은 상승이 더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 들어보세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채널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는데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상승을 하면서 뭐 상승 나와가지고 뭐 여기다가 한 몇백만 원 넣어가지고 이게 또 몇백만 원 만들어가지고 한 몇천만 원 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2부 종목은 좀 다른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시잖아요. 국내 은행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썩히는 겁니다. 썩는다는 표현 자체는 그 돈을 네. 넣어놓으면은 얘네들이 조금씩 이자가 붙잖아요. 네. 이게 1년에 몇 퍼센트, 앵커님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예적금 요새 한 3.5%, 4% 정도 주더라고요. 기본 3%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대를 많이 땡기면 맞아요, 1%, 맞아요. 네. 정말 많이 땡기면 2%. 네. 근데 2%까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3.5%, 4% 이게 1년에 여기에서 또 15.4%를 떼갑니다. 이자 소득세로. 그러면 남는 거 사실 정말 잘해봐야 1년에 한 3점 후반대 요 정도 남는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한 1억 정도 넣어놓고 1년 그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그 괜찮게 뭐 나쁘지 않게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걸 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3점 몇 퍼센트 이자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손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나라 스스로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은행도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생돈을 계속 줄 의미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도 돈을 다 벌고 있는 그런 구조다. 내가 은행에다 투자를 하고 싶다, 돈을 넣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관련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래서 2부 종목은 제가 왜 가지고 왔냐? 자, 속사정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 배당을 받는 종목입니다. 월 배당 종목이에요. 자,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국내 증시가 지쳐 있잖아요. 지쳐 있는 그런 힘든 와중에 국내 정서가 불안감이 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 테마주로 반짝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린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 외적인 종목들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좀 반짝 상승 나왔다 이렇게 상승 나왔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뒷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은 있어도 한 방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미국 시장 월배당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월배당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배당을 주죠. 하지만 삼성전자 배당 잘 안 줍니다. 물론 1년에 조금씩 주긴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을 제가 얼마씩 주길래 이렇게 말하냐. 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네. 1년으로 다 합치면 한 15% 정도 줍니다. 15%요? 15%를 주는데 여기에서 세금 15%를 떼도 그 이자 소득세를 떼도 그래도 괜찮죠. 15%에서 15% 떼봤자 한 1.5%인데 그러면은 한 13% 정도는 내가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2부 종목에다가 한 좀 넣어놓고 한 달에 몇백씩 배당으로만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제가 2부 종목은 상승이 안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변동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봤자 1년에 한 5%, 한 7, 8% 이게 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에 13%에서 14%의 수익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뭘로? 배당으로 그렇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들 제가 차트를 한번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차트를 볼 건데 첫 번째 제가 2부 종목을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데 두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 2부 종목을. 종목이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조금 다른데 뭐 별반 차이 없어요. 투자하는 네. 입장에서는. 자, 2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상승 흐름이 나름 아름답게 나왔어요. 오. 나름 아름답게 네. 나왔죠. 그래가지고 보면 야 이거 한 30% 오른 거 아니야? 보면은 네. 한 9% 정도 올랐습니다. 1년 동안 9%의 배당 수익까지 하면은 한 20% 이상. 괜찮은데요? 20% 이상.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한 3% 후반대 받을 바에 1억 넣어놓고 여기 1억 넣어놨으면은 1년 이후에는 2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낫는지.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아니 이게 주식이랑 똑같은 거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 뭐 예를 들면 지분 투자라든지 뭐 엑시트라든지 기업 간의 엑시트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뭐 어느 기업이 저기에다가 지분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갑자기 지분율이 확 높아지면서 뭐 변동성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네. 이건 그게 없습니다. 이게 아. 폐쇄형 펀드라고 폐쇄형 펀드라는 건데 개방형 펀드랑 좀 다른 게 처음 초기 투자 자본이 들어가요. 네. 그 투자 자본을 상장을 시킵니다. 오. 그 상장을 시키고 그 외에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 안 네. 받습니다. 아. 그리고 투자 자본을 빼겠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폐쇄형 펀드인데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좀 안정적일 수가 있겠네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기업은행이다, 뭐 어디 농협이다, 우리은행이다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네. 걔네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은 제가 100%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좀 더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런 데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이거는 아름답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별로 안 올라가는 종목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제가 두 번째 종목 차트를 한번 보자면 네. 자, 차트가 저는 오. 이렇게 상승 나오길래 네. 이게 왜 이렇게 상승 나오지? 이렇게 상승 나오면 안 되는 종목인데 했는데 뭐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좀 빠졌어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1년 동안. 이게 마이너스 3%예요? 1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와, 엄청 떨어져. 한 마이너스 네. 20% 되는 거 아니야? 보셨는데 1년 동안 마이너스 3%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 따졌을 때 그래도 1년 해서 10%는 벌었겠네? 라는 생각이 계산이 되셔야 합니다. 1년에 10%면은 아까 거는 아름답게 상승 나와가지고 1년에 20%. 물론 너무 좋죠. 이럴 네. 때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종목처럼 조금 안 좋은 결말이 돼도 1년에 그래도 10% 1억 넣었으면은 1,000만 원은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월배당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 첫 달에 받아가지고 뭐 돈 벌면은 그걸로 재투자가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복리 형태로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내 증시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국내 증시 힘들고 제가 국내 증시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 약간 리프레시 하면서 여러분들도 2부 종목 같은 녀석들이 있다라는 거에 약간 시야를 넓혀드려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좀 있으면 1,500원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증시에도 약간 투자의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오랫동안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 이런 것들의 방향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으면 2부 종목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종목은 미국 펀드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